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청와대와 여권 측이 슬금슬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자신이 오라고 얘기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면서 항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무슨 6, 7급 주무관도 아니고 회의 30분 전까지 오라면은 얼른 뛰어와야 합니까? 회의 안건을 사전에 주고서 그걸로 얘기를 나눠야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업무를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가 주는 거 받고 그때 잠깐 네 생각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요식행위가 딱 되는 거니까 그거 거쳐가지고 바로 그냥 인사를 해버릴 거야. 누가 봐도 딱 이런 걸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무슨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엄연히 이 법의 취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라는, 한마디로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라는 그러한 취지인데, 그걸 무시하고 오라는 시간에 안 왔다고 해서 항명이라고 하니 그게 어떤 의도인지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있어야 그 의사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의견을 내려면 그 정보에의 접근성, 즉 인사안 초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주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권 측이요, 일제히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핑계로 검찰총장을 축출하겠다, 이런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청와대와 여권 측은 이 방송의 제목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다가 곧 결단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한쪽의 선택을 확실히 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청와대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윤석열 총장을 항명이라면서 어거지로 그냥 생이빨을 뽑아버리는 거, 그 경우가 하나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좀 많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냥 유인만 하되 손발을 더욱 옥죄할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청와대와 법무부가 만약에요, 생이빨을 그냥 뽑아버린다, 이러면요, 과다 출혈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출혈이 멈추지 않는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게요, 특히 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댓글 수사를 지휘했던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문제로 법무부를 통해서 감찰을 지시했었는데요. 그때 이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수사의 소재가 뭐였습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댓글을 달았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도요, 똑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그걸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을 사소한 걸로 항명이라면서 생이빨을 뽑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동욱 총장의 경우에는 혼외자라는 불륜 관계였다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님은요, 그러한 약점이 없습니다. 지금 여권이요, 자신들 입으로 그렇게 정의롭다고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요, 자신들을 향한 수사가 너무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출을 할 수는 없지만은 소환해서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참고인 조사도 가능합니다. 이미 어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죠. 그 전날에 대통령 직속의 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바로 그 다음날에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해가지고 빈손으로 왔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법원이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료 제출 안 하는 거, 이게 법원과 국민에 대한 더 큰 항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국민들 마음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찰 수사는 지금 청와대 깊은 곳까지 이미 그 수사의 칼날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이거 뽑아봐야 이미 내상은 크게 입은 상태입니다. 자, 이 지금 청와대가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님을 항명으로서 무리하게 인사 조치를 한다면요, 그 역풍은 청와대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요, 한 10%에서 20%까지는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님이 워낙 국민 여러분께 신망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사심 없이 수사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항명이라면서 일단 여론의 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려는 그러한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권 측이 언론 눈치를 보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만히 그냥 보고 있자니 이 울산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커다란 사건입니다. 지금 검찰은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고요, 이제 곧 총처로까지 소환 조사하면요, 이 수사는 사실상 종착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누군가는 밤에 잠도 못 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한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간만 보고 있던 여권 수뇌부들이 슬슬 더 세게 간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항명이라고 운을 띄우더니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거들고 있고요. 드디어 사실상 우리 편같이 이 자살골을 잘 넣고 있는 이해찬까지 나섰습니다. 드디어 이빨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좌파들 특유의 그 다구리 전법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해찬이요, 그냥 못 넘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수사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생이빨을 뽑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그 지지율이나 총선을 생각한다면 가장 그들에게는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100여일 남은 총선인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었다가 이 국민적 저항에 크게 부딪힐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님이 과거 댓글 사건 때는요, 검찰 수뇌부와 충돌이 있었죠. 그때 이 사람들, 지금 여권 측이 그 당시에는 야권이었죠,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그때 지금처럼 공직기강 회의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때요,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최고의 의인으로 추앙을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사실상 똑같은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사실상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청와대의 모습은 힘이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 장관요, 자신이 지금 검찰총장을 몰아붙이는 그 힘이 과연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힘과 권한은 국민이 대통령을 통해서 위임을 준 권한입니다. 자신의 고유 권한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힘을 위임한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을 준 국민들을 배신하고 그 뜻에 반해서 그 힘을 남용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그 힘과 권한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그 힘을 회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뻔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덕 불감증에 빠진 무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지금은요, 분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선은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고 나면 탄핵도 가능하고 선거법도 돌려놓을 수 있고 그 공수처법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 대통합이 진행 중인데요. 2017년 대선 당시 그 득표율을 한번 보면요, 문재인이
41%,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1%, 유승민 후보가 6.7%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은 45%이기 때문에 넉넉히 그 당시의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의 6.7%까지 합치면요 52%가 됩니다. 이 52%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대통합을 해서 단일 후보로 나가서 얻었던 그 득표와 같습니다. 그렇게 52%를 득표하면요 과반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쪽 표는 따질 것도 없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치면요 52%가 넘어간다니까요. 현 우파의 큰 집이요 중도 보수 그리고 중도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똘똘 뭉치면요 이렇게 52%를 득표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1% 2%가 급한데 누구는 빼자 뭐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모두 합친 다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싸우더라도 이긴 다음에 그때 싸우십시오. 뭐 지금 맨날 조 터지고 있으면서 뭐 우리끼리 또 싸워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보수 쪽이 이 좌파의 공작에 와해가 돼가지고 완전히 적폐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선에서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득표율 중에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무려 21%가 넘었습니다. 지금요 안철수 후보의 인기가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 정도는 가져갈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15%를 손실보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반드시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15% 20% 없으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또 문재인 밑에서 압제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한국당이 안철수만 끌어왔어도 45%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모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나라가 뿌리채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나라부터 구하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을 따지길 바랍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 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한국당과 합쳤으면요 다 가져오지 못했겠죠. 저쪽으로 빠져나갈 것도 있기 때문에 유승민의 6.7% 이것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가 많고 우리가 심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드루킹을 이용해서 대선에서 활용한 죄, 안철수를 MB 아바타로 공작한 죄, 지방선거에서 정적 찍어내기 첩보를 작성해가지고 경찰에 이첩시켜가지고 억지로 수사를 한 죄, 자신들의 비리 감찰을 무마한 죄,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울산부시장 송병기는요 지금 구속될까 말까 이것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러니까 너무나도 심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은 목소리 내지 마시고요 잠깐만 자기 주장을 조금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라는 이 대의를 위해서 그냥 뭉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 뭉쳐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뭉치는데 이 김태호TV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감하시면요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